오늘은 수원 행궁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엔 수원화성, 화성행궁, 장안문 등의 역사 유적지들과 더불어 성수동 같은 거리와 맛집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 장안문부터 볼까요? 장안문은 조선 정조 때 창건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이후 1975년 복원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흥인지문, 숭례문 등과는 다르게 예전 모습처럼 성벽이 함께 있어 색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올라가 내부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계단 한 층 한 층이 엄청 높아서 짧은 치마는 입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계단을 하나씩 오르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행궁동은 건물들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시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성벽을 따라 걸으니 예전에 중국 시안을 여행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훨씬 거대하고 지어졌을 당시 그대로 모습이 유지되어 있는 시안 성벽이지만 전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짠! 여긴 바로 장안문 내부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다포 양식을 볼 수 있어서 놀랐고 중앙에는 마루처럼 앉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한층 더 올라가 볼 수 있는 계단도 있던데 아쉽게도 미개방 구역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숭례문, 흥인지문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건 어떨까요? 건물은 사람이 머물며 사용해줘야 오래 유지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곳은 몽촌토성처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산책이나 러닝도 하고 개방된 포루에서는 간식을 가져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풍경도 너무 좋았답니다. 쭉 걷다 보면 이렇게 화살 공격을 고려해 지어진 건물도 보여요. 수원은 조선 태종 때부터 한성 4진 중 하나로서 광주, 강화, 개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보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팔달산을 중심으로 총 길이 5,700m에 달하는 이곳은 정조가 즉위 13년에 부친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자신이 이상으로 꿈꾸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한 효심 가득한 장소입니다. 화성 건축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다산 정약용은 당시 5,000권 이상의 국내외 서적을 참고해 새로운 성곽을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거중기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밤에도 방문해보시길 추천해드리는데 9월 28일에서 10월 20일까지 이곳에서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미디어 아트쇼를 관람하신 분은 댓글로 후기 좀 알려주세요. 화성이 주는 이 독특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전 올해 안에 다시 행궁동에 방문할 계획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화서문인데요. 화성의 서쪽문이라는 뜻의 화서문은 문 밖으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서북 공심돈을 함께 세웠는데요. 옹성 안석축의 공사를 담당한 감독관과 우두머리 석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쉼터로 역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성곽길 스탬프 투어 10곳 중 하나인 화서문의 도장은 화서문 안쪽 길 건너 관광객 안내소 앞에 위치해 있답니다. 제가 직접 헤매보아서 콕 집어 알려드려요. 다른 곳에선 느낄 수 없는 행궁동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보시듯이 수원화성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더운 여름 아무나 간식거리를 가지고 와 멋진 풍경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 동네를 차로 지나치기만 해도 화성 성벽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데요. 화성을 걷다 보면 이렇게 억새풀이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꽤 걷다 보니 설금설금 배가 고파서 여러 맛집을 보다가 현재 위치에서 가깝고 오픈시간 빠른 곳으로 가자 해서 찾아가게 된 이곳, 바로 요미우돈 교자입니다. 오픈시간이 11시고 이때가 10시 45분쯤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 서 있길래 기대감이 증폭되더라고요. 매우 운 좋게도 오픈 후 1차 입장조에 들어가 착석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많은 정보를 알고 오지 않아 베스트 표기된 메뉴 3개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이날 주문한 건 지도리 우동, 카라이 교자, 넓적 우동이었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라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볼거리가 있어 덜 지루했고, 기다리면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 탄산음료를 무료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 나오는 건 입장 순서가 아니라 각 테이블에 놓인 키오스크 결제를 먼저 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 테이블에 앉으신 아주머니 무리가 왜 음식이 늦게 나오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컴플레인 하시던데, 다른 손님들도 즐겁게 식사하고 있을 땐 조용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짠! 요건 제 원픽 지도리 우동입니다. 솔직히 그냥 우동 생각하고 기대를 하나도 안 했던 음식인데 재방문한다면 이것만 꼭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맛돌이에요. 짠! 요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넓적 우동인데요. 음식을 먹을 때 독특한 식감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대만족할 음식입니다. 요건 주문 안 하는 테이블이 없는 정도더라고요. 짠! 그리고 요건 카라이 교자, 즉 매운만두인데요. 위에 바삭바삭한 크런치와 촉촉한 만두가 어우러져 대존맛행 환상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랍니다. 소화시킬 겸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예쁜 이곳은 크림 브릴레 베이글로 유명한 케빈의 베이글입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가 마치 스페인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점심을 너무 배불리 먹어서 베이글을 바로 먹어보진 못했지만 포장해온 크림 브릴레 베이글과 어니언 베이글 진짜 너무 맛돌이에요. 다음번에 빵류로 식사를 하고 싶다면 무조건 방문해서 바로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비주얼 보이십니까? 그 다음으로 잠시 휴식과 카페인 섭취를 위해 방문한 이곳은 카페 류온입니다. 숟가루를 활용한 류온 라떼와 개성조악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개성조악 찐입니다. 한 입 딱 베어물면 스며들어 있던 조청이 쫙! 카페 류온의 최고 명당은 바로 2층 메인 테라스 앞 테이블입니다. 살랑살랑 들어오는 바람과 수원 천물 소리, 그리고 버드나무 잎소리. 짠! 여기는 수원 공방거리입니다. 솔직히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이나 팬시샵 같은 거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말 그대로 공방거리에 걸맞게 각종 도자기나 레진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1020 세대보단 4050 세대 취향 저격 쇼핑거리 같은 느낌? 쭉 걷다 보니 BTS B가 그려진 벽화도 있던데 외국인 방문객을 노린 것인가? 한옥 카페나 분식집들이 주변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꽤나 어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짠! 드디어 제가 제일 기대하던 화성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정조가 혈룡원에 행차할 때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이곳은 어떤 행궁보다 크고 활용도가 높아 경복궁의 부궁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모두 훼손된 화성행궁은 20세기 후반 복원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랍니다. 언젠가 화성행궁 복원이 완료되는 날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